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글이나 평론이 아니라 녹음 파일인데요. 음성 파일이 SNS에 떠도는 걸 제가 봤는데요. 누군가 저한테 또 제보를 해줬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어떤 게 위험한지 일단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너무 기가 막혀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한 전국의 건설 노동자 70%가 북한 젊은 남자로 채워졌어요. 그것도 문재인과 김정은 판문점 회담 후 몇 달 사이에요. 전국 건설 노무자가 30만 명이면 벌써 20만 명 이상 북한 젊은이들이 공식 kop절차 없이 미륵국했어요. 서해 바다 위로 왔는지, 지뢰 제거 명목으로 휴전선에 뒤를 닦아놓아 야밤에 넘어왔는지, 몇 달 사이에 몰래 몇십만 명이 넘어온 북한 사람이 문정권이 잔뜩 올려놓은 최저임금 35만원씩 꼬박꼬박 일하며 15일 동안 500만원 이상 받아간대요. 문정부가 왜 최저임금에 목을 매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놈들이 혹시 북한 특수부대 소속이면 남한은 이미 북한에 점령됐어요. 사람도 이렇게 몰래 오는데 특수군 무기 몰래 안 가져왔을까요? 군인들이 노동자로 위장하여 침투했는지도 모르죠. 그들은 도무지 입을 꽉 다물고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한대요. 일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돼서 조선족 통해서 일을 시키는 실정이랍니다. 정말 소름 돋아요. 얼마 전 슈퍼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슈퍼 계산대에 눈매가 매우 날카롭고 몸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라면을 사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동전을 세면서 어찌할 말을 모르는 겁니다. 아마도 라면 값을 몰라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서는 듯 했습니다. 직원이 두어 번 라면 값을 얘기하니까 그제야 동전을 집어넣고 지갑에서 고이 간직한 게 분명한 만원짜리를 꺼내서 계산하는데 말을 도통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끝내고 돌아서면서 지들끼리 몇 마디 하는데 분명 북한 말씨였습니다. 요즘엔 워낙 조선족들이 많으니 사람들은 무심히 넘기는 듯 했는데 저는 조선족보다 훨씬 억양이 세고 우술로 단련된 듯 탄탄하고 날렵해 보이는 168cm 정도의 젊은 그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득 스치듯 지나가는 매우 불길한 생각에 가슴이 뛰더군요. 이건 간첩들이 분명하다 싶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간첩이 분명하다 해도 그 누구에게 신고하며 신고를 한들 누가 그들을 잡겠어요. 판문점 북한군 군복이 대한민국 국군의 군복과 같이 바뀌었단다. 이제 아군과 적군의 피하 구별이 안 된다. 이제 끔찍한 대혼란이 찾아오고 있다. 아군 군복 30만 벌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더니 사실인 모양이다. 북한군은 군화를 신은 걸 못했었는데 이제 군화도. 무슨 생각으로 우리나라 군복을 만들어 북한에 넘겨줬나?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나라를 북한에게 그냥 여기 있어이다 하고 가치는 꼴이다. 우리 국민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왜 이딴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 전쟁이 나면 적군과 아군을 어떻게 구별할까? 나라가 어디 돌아가는지 정말 소름 돋네요. 참 소름 돋는 내용의 이 글인데요. 녹음된 건데요. 어떤 분이 이거를 오디오로 녹음을 해서 아나운싱을 해서 이거를 이제 SNS에서 이제 이거 일종의 방송이죠. 근데 일종의 제보이기도 하고 방송이기도 하고 이건 이제 SNS에 뿌린 건데 이게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녹음한 것 같아요. 그때 최저임금 올리고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해외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대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물론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서도 왔지만 북한에서 많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중국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 때 간첩을 잡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북한에서 뻔히 온 선박도 그냥 보내고 그랬는데요. 그때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생활하느라고 뭐 북한에서 돈 많이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어려우니까. 자체적으로 노가다 해서 최저임금 올려놓으니까 뭐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북한에서 받던 돈에 여기 오는 뭐 엄청난 돈이죠. 그거 달러로 계산해 보시면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선발된 특수군들이 노무자를 위장해서 오지 않았나 하는 이 의심입니다. 첫 번째 의심이. 그 의심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에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북한이 중국으로 거쳐서 들어오는 거에 중국 비자만 있으면요. 그냥 쉽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배로 들어오는 거 그냥 쉽게 들어와.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눌러서 노가다 하면서 일당 많이 받고 그리고선 섬뜩한
한 게 이 사람들이 168 정도의 날렵한 몸매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 남자 168이면 작은 키죠. 북한은 이게 군인들 키랍니다. 북한은 이제 어려서부터 잘 못 먹어가지고 168 남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냥 몸이 아니라 훈련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어려서 못 먹고 커서 키는 안 컸지만 깡마르고 훈련받아서 날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라면값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야. 야, 관광객이 그럼 라면값 어떻게 하냐? 조선족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이렇게 오해할 사람이 있는데 말투를 정확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 말씨였다는 겁니다. 아니 이분이 이런 녹음 정도 할 정도면 북한 말씨 쓰는 게 아닌데 북한 말이라고 그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녹음을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럼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북한에서 투입된 사람은 계산할 때 처음이니까 어리버리하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으면 어떡하느냐. 무기는 그때 제가 강적들 할 때 북한군 간첩으로 투입된 사람이 강적들의 초대 손님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와, 베라벨 게 다 무기, 통만이 무기가 아니라 젓가락 있죠. 그 방송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젓가락으로 나무에 꽂히더라고요. 젓가락이 그냥 우리 일반 젓가락, 쇠젓가락. 그게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이 핸드폰이 무기랍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몇 명 그냥 제압한대요. 젓가락은 그게 칼이 되는 거고 주변에 있는 게 다 무기로 훈련을 받고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자생간첩단으로 북한에서 뭐 내려보내서 북한에서 계속 돈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벌어먹으라. 아니 너가 다 요즘에 일손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가보십시오. 농촌 일손 부족해서 외국 사람들 막 써요. 식당 같은 데서 저희가 지지난주인가 속초에 갔다 왔는데요. 속초에 그 유명한 식당이더라고요. 근데 생선 구이집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손님 많아요. 근데 날르고 숯불 가져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외국인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손이 부족한데 아니 조선 지역이라고 속이면 한국말 잘하겠다. 임금 한국 사람보다 좀 싸게 줘도 되니까. 그리고 무슨 아랍이나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들보다 얼굴 색깔이 같고 한국말이 일단 통하니까 쓰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럼 쓰지.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그러는 3D 업종에 험한 공장, 그 다음에 일용직 노가다, 그 다음에 식당 같은데, 그 다음에 무슨 농사 짓는데 이런데 투입해가지고선 여차하면 무슨 짓 벌일지 몰라. 일단은 자생하면서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특수부대로 돌변해가지고 온몸이 무기야. 주변에 있는 장비가 다 무기야. 그래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제2의 5.18 같은 거죠. 뭐 소요 사태 큰 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 몇만 명이 거기 투입돼가지고선 그 소요 사태를 더 피해 소요 사태로 만들면은 여기저기서 막 헌혈이 낭자하게끔 하면 이거 뒤집어지잖아요. 군중 심리에. 제2의 5.18로 똥을 일으켜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셨죠? 북한군 그 패러글라이딩 특수부대가 이제 북한에서 산에서 패러글라이딩 아시죠? 그 낙하산 같은 거 이거 타고 내려오면 그냥 수도권으로 서울로 그냥 진입한다는 거예요. 바람 타고 진입한다는데 그 낙하산 같은 그거 개성공단에서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기계 다 놓고 왔잖아요. 근데 그걸로 낙하산 만든대요. 그 낙하산은 사실 스포츠용 패러글라이딩으로 출하던 건데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 다 철수했기 때문에 그 기계 그대로 활용해서 그런 낙하산 만든다는 의혹이에요. 그게 지금 하마스들이 그거 이번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훈련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북한제 패러글라이딩 이거하고 비슷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성공단에서 만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무현 정부 뭐 이럴 DJ 정부 거치면서 뭐 남북 대화 어쩌고저쩌고 가서 돈 갖다 퍼주면서 그 사람 개성공단 열어가지고 개성공단에서 뭐 헬거벨거 다 만들면서 기계 다 두고 내려왔지. 그 기계로 결국 우리의 침투하는 낙하산 만들고 거기서 군복 한국 군복 만들어 국군 군복 만들어서 위장해가지고 여차하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지금 남대문 시장에 가면 군복 다 사요. 사놓고 있다가 여차하면 국군 군복으로 갈아입고 무슨 짓을 벌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국방부는 이런 일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얼마 엊그저께 국방부 장관 신원식하고 이재명이하고 공방을 벌였는데 나름대로 뭐 싸우는 것 같은데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국군을 총괄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인데 이재명의 그런 그 이적 행위 같은 말 따위를 의견이 다르다고 그 정도 반박하는 걸로 끝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런 거 알고는 있나? 우리나라 국정원은 예를 들어서 뭐 선관위에 그런 구멍 숭숭 뚫리는 선관위 시스템 국정원에서 점검을 해서 발표해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대통령실 아무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간첩은 잡지도 않고 이런 거 무슨 후속 조치가 있을 리가 없고 선거는 부정으로 헤쳐먹고 그리고 각종 범죄 흉악한 사람이 야당 제1당의 야당의 대표고 간첩들은 이렇게 드글드글하고
간첩 잡았다는 소리는 없고 내가 아니 여러분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판에 아니 이렇게 간첩들 안 내려보내면 그 바보 멍충이 아니에요? 북한 집단이 그렇게 바보 멍충이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몇십 년 그 일만 한 놈들인데 이럴 때 안 내려보내겠어요? 간첩들을?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잡지도 않는데? 근데 옛날에는 간첩을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내보냈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무나 가서 노가다 한다고 아무나 공장 간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땡큐인데 불법 체류자도 다 땡큐로 일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관광비자로 와가지고 일 안 되는데 그런 거 아예 당신은 저 관광비자 일 안 돼.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받아서 일하지. 불법 체류자도 다 일하잖아요. 근데 국방부는 이런 걸 알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좀 국정원하고 국방부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허허 이거 큰일 났네.